안녕하세요, 잼테크스의 잼입니다. 얼마 전 인텔에서 최신 CPU인 루나 레이크를 출시했습니다. 성능과 전력 효율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까지 대폭 상향되어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은 원래 이 내장 그래픽으로는 롤이나 피파,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만 가능했더라면은 이제는 루나 레이크에서 훨씬 더 사양이 높은 오버워치까지 가능할 정도로 아주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성능이 좋은지 엄청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여기는 ASUS의 젠북 S OLED 루나 레이크 버전이 될 텐데요. 과연 진짜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에서 오버워치까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젠북 한번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상자에 손잡이가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봉인실이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이거 바로 제거하고 뜯어보도록 할게요. 상자에는 이렇게 이중 포장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보관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쪽엔 아마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 있겠죠. 65W짜리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끝에는 이렇게 C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케이블 연결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자 이렇게 또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고급진 느낌이 들긴 하죠.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라인업답게 약간 좀 신경 썼다라는 게 느껴지죠. 패키징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드는데 첫인상이 일단 가벼우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에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어주게 된다면은 지금 보면은 이쪽 위에 아마 스피커이자 발열고 송풍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죠. 키감도 약간 고급진 느낌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막 싼 느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울트라 코어 2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터치패드에서 이쪽으로는 볼륨 조절, 밝기 조절, 스크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간단하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밑에는 발열구와 함께 공패킹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 측면에는 HDMI 포트, 그리고 C타입 2개, 그다음 이어폰 포트 1개 이렇게 있고, 반대쪽에는 USB-A 타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CPU는 인텔 울트라 코어 226V가 들어가 있고요. SSD 512GB, 램은 16GB, GPU는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에 14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3K 해상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사율은 120Hz의 DCI-P3 100%, 그리고 400니트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1.2kg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이 젠북 S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루나 레이크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전작보다 전력 효율과 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정말 좋아졌는데요. 일단 배터리 타임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밝기를 한 50% 정도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1시간에 한 4% 정도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럼 한 충전 없이 20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게임을 하게 된다면 소모 속도가 좀 더 빠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본다거나 문서 작업을 하는 환경에서는 배터리 걱정 아예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정말 좋아졌다고 했죠. 롤, 피파, 발로란트 이런 게임을 넘어서 오버워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뒤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터치패드 기능이 좀 신박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렇게 스크롤하면은 밝기 조절이 되고요. 왼쪽은 볼륨 조절, 그리고 위로 할 경우는 가로 스크롤 이동이라든지 뒷페이지로 이동, 앞페이지로 이동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썬더볼트 4 지원과 함께 윈도우즈 헬로우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안면 인식으로 바로 로그인 가능하다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젠북 성능이라면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롤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에서도 아주 쾌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보다 더 사양이 높은 발로란트를 해보았습니다. 발로란트의 모든 옵션을 최대치로 설정한 후에 진행해봤는데 단 한 번의 버벅임도 없이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스킬을 마구 난사를 해도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피파
피파를 해봤는데요. 아크 내장 그래픽이 메이플, 피파, 던파 같은 넥슨 게임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성능은 모든 것들을 아주 쾌적하게 하고도 남은 만큼 좋은데 이 최적화 문제 때문에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이슈예요. 그래서 피파를 이 풀옵션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단 한 번의 버벅임도 없이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했을 때 버벅인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인텔에 있는 내장 그래픽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최적화 이슈 상관없이 피파를 잘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 해봤을 때는 별다른 업데이트 없이도 이렇게 풀옵션을 즐길 수 있었으니까 피파 좋아하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버워치를 한번 중옵션 정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플레이하는 걸 보면 대략 한 70프레임에서 80프레임 정도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오버워치를 플레이했을 때는 30프레임에 마치 락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양이 안 되나 해서 옵션을 다 다양하게 바꿔봤는데도 여전히 30프레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프레임을 120으로 최대한 고정시켜서 한번 플레이 해봤더니 그때부터는 원활한 프레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하는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점은 충전기를 연결하냐 연결하지 않냐 상관없이 동일하게 프레임을 방어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 즐기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높은 사양의 게임인 디아블로를 해봤습니다. 초반엔 약간 좀 버벅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조금씩 플레이하면 할수록 최적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맨 처음에 맵을 로딩하는 과정에서 버벅이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파티 플레이를 하면서 더 많은 몬스터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버벅일 수 있겠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 정도로 좋아졌다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플레이 해봤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도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포토샵과 프리미어죠. 지금 확인한 대로 둘 다 아주 잘 됩니다. 모든 편집 작업들 쾌적하게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점은 포토샵보다 이 프리미어에서 훨씬 더 쾌적하게 편집할 수 있었어요. 프리미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사양을 타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버벅임 없이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효과를 집어넣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컷을 했을 때도 아주 잘 반응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패널이 OLED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OLED 패널 정말 좋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선명하고 높은 화질로 동영상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사무 작업할 때에도 글씨가 굉장히 선명하니까 보기 편하더라고요. 다만 글레어 패널이라서 반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저반사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약간 불투명해지면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좋다는 노트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글레어 패널, 저반사 처리가 안 된 패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은 게 밝기가 400니트예요. 만약에 좀 어두운 밝기에서 이렇게 저반사 처리됐다? 글씨도 안 보이고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400니트 정도라면은 밝은 환경에서도 반사가 있어도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이런 점 여러분들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사율이 120Hz입니다. 120Hz가 주는 부드러움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을 볼 때도 눈의 피로도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게임할 때는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력 덕분에 몰입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만족감 사용하는 분들 모두가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사운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Money won't buy her happiness. Yeah, she's my kind of glamorous. Natural beauty, what it's all about. Tell something to.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좀 놀랬어요. 솔직히 저는 윈도우 노트북에서 음질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에요. 대부분 그냥 나쁘지 않네 정도의 음질을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에이수스 젠북은 이렇게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빵빵한 사운드를 제공해줬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최대한 키웠을 때는 약간 깨지는 현상도 있는데 젠북은 그런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써본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좋았다. 이렇게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다 보니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루나레이크가 탑재하는 에이수스 젠북 S OLED 버전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 노트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사무용 노트북의 혁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사양 게임을 이렇게 가벼운 사무용 노트북에서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출시가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현 시점 기준에서 한 170만원 정도 조금 할인이 들어가면은 160만원, 150만원대도 구매할 수가 있긴 한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은 제일 높게 부르다가 조금씩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조금 부담이 덜한 가격이 오게 될 텐데 만약 좀 난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그때 구매하셔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고사양 게임까지 된 노트북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젠북 S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일단 가벼운 만큼 자꾸자꾸 손이 갈 뿐만 아니라 성능도 좋고 배터리 타임도 길고 이러다 보니 제 메인 노트북의 자리를 정말 위협한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만족스럽거든요. 작지만 강력한 사무 노트북 찾는 분들에게 오늘 이 젠북 S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